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탈 트레이너 오현정 코치님을 모시고 되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특히 엄마들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스스로가 상처받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투성이의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나만 아는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그쵸? 그런 단점이 있는데 상대가 뭔가 그 들키고 싶지 않은 단점에 대해서 탁 전곡을 찔렀을 때 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충격이야. 그것도 이제 가까운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가까워서 더 들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탁 찔렸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더 많이 받죠. 그쵸. 음. 그래서 뭐 그런 상처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방법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받는 데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이제 찔렸을 때 상처를 받는다든지, 뭔가 내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나만의 이제 문제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저는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해결 음.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음, 대부분 그 고정된 나는 이런 생각이다. 나는 이런 감정이다. 라고 음, 말하는 나에 갇혀 있으면 항상 그 음.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 나라는 생각 안에서 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지, 이게 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음, 그게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쯤부터 유행한 왓칭 같은 것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책에. 김상훈 저자의 마침 네. 책처럼, 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아주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빨리빨리 거기서 자유로워져서, 나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서 그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에서 보긴 했는데, 음, 내가 아닌 제3자의 관점으로 음, 아니면은 시각을 되게 미래로 떨어뜨려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이게 잘 객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할 때 쓰는 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음, 이것이 만약에 혼자서도 가능하시면 한번 음. 해보셨으면 좋은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리려고 아, 오늘 해요. 방법 알려주시나요? 네. 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음, 행동을 어떤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 행동을 했고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네. 이게 다른 어떤 사람. 사람, 네. 어떤 사람이요. 상처받은,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 상처를 받았어요. 음,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그 행동 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어떤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 음. 그 어떤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이유를 본인이 알게 찾아보면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떤 관점을 갖게 돼요. 예를 어떤 사람. 들면은 제가 그 어떤 사람을, 음,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제가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다. 음, 그럼 이거를 내가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러면 뭐 오현정 코치님이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는 걸로 생각을 이제 그렇죠. 객관화시키라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음. 그 혜정 선생님이 아닌 음, 마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음, 그렇게 그런 행동 때문에 상처를 음,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실 수 있는 분은 조금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한번 질문 다시 음, 던져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사람이 가졌을 감정이 이해가 되면서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음, 사람이기 때문에요. 쉽게 음,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에고로부터 분리돼서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때부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처가 치유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음, 아까
내가 싫은 모습을 들켰을 때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가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는 그 반복적인 모습을 어딘가에 한번 적어두세요. 그리고 적어두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 무엇인지 한번 자기한테 다시 질문을 해보고 다시 질문을 해보고 여러 번 똑같은 질문을 하다가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진짜 감정, 자신의 진짜 모습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반복적인 상처를 받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의 이 말에 유난히 되게 거슬리는지에 대한 그쵸. 거를 스스로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네요. 그쵸. 저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에고적인 삶을 많이 살아요. 나라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천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라는 것에 천착을 하는 마음의 상태, 그런 의식의 상태에서는 상처를 받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러면 그 상처로부터 본인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상처 하나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 안에 있는 무의식적으로 쌓인 여러 가지 상처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혜정 선생님하고 혜정 선생님 최근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혼자서 던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셀프 코칭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더 누군가 던져줄 수 있는, 질문 던져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좀 강하신 분이 옆에 있다면 같이 던져주면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저의 상처를 꺼내야 되나요? 네,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가장 조그만 걸로 꺼내주시면. 최근에 저는 제가 이제 2019년이 되면서 집이 좀 이제 지저분했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신년도 이제 대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하루 종일 했어요, 주말에. 그렇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정말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또 치우고 분리수거하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그날 정확히 제가 시계를 봤을 때 한 밤 10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너무 힘들고 되게 탈진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청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신랑이 이제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했으니 집이 너무 깨끗해졌다. 이렇게 좀 칭찬의 말? 아니면 정말 고생 많았네? 우리 집 너무 깨끗해졌네? 라는 그런 좀 따뜻한 말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신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났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이지만 내가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한다. 뭔가 집을 깨끗하게 치우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약간의 그런 죄의식? 뭐 미안한 마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딱 정확하게 이제 찔러버리니까 제가 그거에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탁 터져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거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혜정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그날 내가 언제 상처를 받았나요? 어떤 상처를 받았죠? 그날 그 상처요? 그냥 말에 의한 상처인데 전곡을 찔렸다? 약간 그 느낌?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인가요? 그쵸. 남편이 나한테 말로 상처를 줬다. 말로 상처를 줬다.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죠? 네. 남편이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인정? 내가 했던 청소나 내가 했던 어떤 열심히 노력이 인정받지 않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말로 상처를 받았다. 네. 자, 이제 감정 안으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한번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질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떠오르는 말을 해주시면 돼요. 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할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일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편이 인정하지 않은 말을 할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네요. 네. 그 어떤 사람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나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쳤네요. 음. 지금 가슴으로 느껴지세요? 네, 느껴집니다. 이렇게 스스로 만약에 가능하면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해요. 그럼 어떨까? 라고 계속 하다가 보면 자신의 관점이 좀 바뀌거든요. 그럼 관점이 바뀌어서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느낌이 없네요. 그 장면이 떠오르지만 그 장면이 나쁜 감정을 가진 장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서 영상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곳에서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내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객관화되면서 인정받고 싶은 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게 기분이 나빴다, 상처받았다라고 되지만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사실 그 말로 인해서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들여다봤을 때만 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었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은 사실 그거를 얘기하고 하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대부분의